자, 이제 지분금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부채금융에서 봤던 직접금융 있잖아요. 그 그림하고 같습니다. 지금 돈을 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과 자금의 수요자 사이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자금의 수요자가 채무증권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면 그것을 어떤 투자자가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직접금융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지분금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에쿼티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자죠. 회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자금의 수요자가 이제 회사가 아닌 신탁 또는 조합 뭐 이런 그 법적 실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냥 회사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신탁이나 조합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펀드를 많이 만듭니다. 무언가 그게 사업이든 투자든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이제 그때 자금을 조달하는데 빌리지 말고 공동의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 모집할 때 아까 차입을 할 때는 계약서를 썼지만 여기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라도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지분에서는. 네, 그런 지분증권을 다 합쳐서 지분증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회사면 주식회사인 경우죠.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권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지분을 표창하는 거를 이제 지분권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름만 다르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투자자에게 자금을 갖고 있는 어떤 투자자에게 발행을 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지분증권을 사가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의 조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투자자는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샀으면 주주, 수익권을 샀으면 수익자, 지분권, 조합의 지분을 샀으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뭐 이름만 다르지 역시 본질은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본드, 그 채권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행자는 이런 투자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발행을 도와주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주로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채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가 주식 발행하면은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주식을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또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식은 이게 만약 회사라면 설립할 때 그 회사가 주식 발행해서 그 설립자가 먼저 이제 최소한의 자본금을 넣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주식이 한번 이제 발행은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초 주식 발행은 이제 발행이라기보다는 공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반 대중에게 처음으로 한번 파는 걸 말합니다. 최초로 주식을 공개할 때는 흔히 이제 주식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발행을 하죠. 이거를 흔히 IPO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게 주식 공개가 이루어진 회사가 이제 계속 증자를 하는 거죠.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합니다. 돈 받고 발행하는 걸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그걸 할 때마다 회사에 자본이 들어오겠죠. 뭐 요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주식을 막 발행을 하면 그 주식을 누군가가 사면 회사에 자금이 조달되는 그런 형태죠. 빌리는 대신에 공동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채를 조달한 거에 비해서 이 발행자 입장에서 좀 안전하죠.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니까. 이제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본으로 이제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자기 자본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부도의 위험이 없다. 한 장점이 있고요. 또 반면에 기존에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회사에 돈이 생기니까 그 점에서는 좋지만 나의 지분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결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 투자자는 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회사가 또는 신탁이나 조합이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생깁니다.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그리고 저 회사나 신탁이나 조합을 청산할 때 이제 그만하자 하고 청산하면 남아있는 잔여 재산은 역시 또 지분대로 배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회사나 신탁이나 조합의 아주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배당과 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기업이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는 경우보다는 투자자가 이 주식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영원히 보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또 시장에서 팝니다. 이렇게 이미 발행된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주식을 투자한다 하는 이제 모습은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유통시장에서도 누가 사고 싶어 하고 누가 팔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관여를 합니다. 그때 증권회사는 최초에 이제 주식을 발행할 이 시장은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하고요. 발행시장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똑같은 증권회사가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할 때는 이제 유통시장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모두에서 증권의 거래를 도와주는 게 이제 증권회사의 기본적인 이제 업무입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이 행위는 실제로 이 회사 입장에서 이 자금 조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발행시장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금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이 발행시장이 중요한 거고, 유통시장은 투자자들끼리 아무리 주식을 사고 팔아도 그게 직접적으로 발행자에게 현금 흐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시장이 발행자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유통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느냐가 발행자의 주주들이 재산의 가치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 입장에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거가 이제 유통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금 조달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높을수록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 비싸게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주식을 발행해도 더 많은 조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발행에 따른 조달의 효과가 유통시장에서 이제 비싸게 거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시장에서 이 주식이 얼마나 비싸게 잘 거래되느냐가 기업 입장에서 또는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지분금융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주식을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했지만 신탁이나 조합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고요. 이 지분금융이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중요하고 리츠나 펀드 같은 그런 이제 투자 기구들은 보통 이제 회사 형태도 있고 신탁이나 조합의 형태도 가지고 있는데 신탁이나 조합이라는 형태는 이제 펀드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뭐 수익권, 지분권, 수익자, 조합원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분에 대해서 부채와 관련해서 원리금을 본 것처럼 지분금융과 관련해서는 지분 비율과 현금 흐름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이제 회사라고 칩시다. 이게 뭐 펀드나 리츠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회사가 처음에 제로 시점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로 시점입니다. 만들어졌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 A라는 창업자가 100억 원을 투자해서 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업자는 개인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봤던 이 재무상태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별도로 존재하는 이제 객체예요. 그리고 이 A라는 창업자는 여기에 주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얘기할 때와 주주를 얘기할 때 이 둘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A라는 창업자가 1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회사 설립하면 주식의 액면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당 5천 원으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 말은 100억 원을 투자하면 저 창업자에게 100억 원 나누기 5천 원에서 200만 주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설립할 때 저 창업자 혼자가 주주다. 그러면은 저 회사는 창업자의 투자에 의해서 자본금이 100억 원이 되는 것이고 총 발행 주식 수는 200만 주가 되는 겁니다. 그 주식은 100% A라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창업자가 이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서 이제 성장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미래의 어떤 한 시점입니다. T 시점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부채가 아니라 지분 금융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모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B라는 투자자가 역시 여기에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B도 그러면 나도 100억 원을 투자할게 한 거죠. 그때
최초 만들어질 때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회사라서 주당 5,000원의 주식을 발행을 했지만 그동안 많이 성장을 시키고 회사를 키웠잖아요. 어쨌든 이 회사가 처음에는 주당 5,000원짜리 회사였는데 이제 그 가치가 2배는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창업자가 투자하고 싶으면 주당 10,000원에 사가세요. 주식을 그러면 발행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필요한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는 충분히 2배 가치가 있어. 이건 나중에 곱하기 3배, 4배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이 1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주식을 이제 100만 주만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는 200만 주, B는 100만 주 보유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2대 1이 되는 거죠. 이 비율이 이 A와 B의 이익 배당, 자산 배분, 의결권 등등의 모든 것에 이제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A라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분을 3분의 1만 주고도 내가 최초에 투자했던 것과 똑같은 양만큼의 100억 원을 이제 회사로 조달시킬 수 있죠. 회사에게는 이제 돈이 200억 원이 생긴 거죠. 총 200억 원짜리 회사가 됐지만 지분 비율은 2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분금융을 할 수 있는 이게 지분금융의 매력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뭐 50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 초기에 투자한 거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서 주당 10,000원이 아니라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내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면 자금 조달의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금융 외에 이 지분금융을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장성이 좋고 이제 주가의 멀티플을 좋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은 저렇게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효과가 상당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 발행해가지고 지분금융할 때의 하이라이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IPO예요. 최초로 주식을 공개하면서 상장까지 거래소에 리스팅을 하는 뭐 거래소가 뭐고 하는 것도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때 요게 이제 흔히 이제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작년 올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 최초에 상장할 때부터 막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 상장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신문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이제 IPO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IPO들의 이제 기사 나올 때 모습이 주로 주식 공모거든요. 뭐 공모주, 청약, 뭐 이런 게 주식을 최초에 공모한다 할 때 그 공모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고 공모를 할 때 이제 발행자가 증권회사한테 이제 의뢰해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증권회사가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이렇게 청약을 먼저 받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 하고 이제 요청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발행하는 양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적정한 룰에 따라서 법이 정한 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도 사고 싶어 하고 이제 요청하는 게 청약이라고 해요. 공모주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거대한 IPO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게 성공하면서 처음에 이제 주당 5,000원에 시작했던 창업자가 큰 기업가의 이제 반열로 보통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근데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위웍이라는 회사 잘 아시겠지만 공유 오피스라고 흔히 부르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회사를 차리면은 이제 업무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직접 임대를 하거나 사거나 해서 많이 쓰는데 사무실을 근데 그거를 이제 위웍이라는 회사가 사무실을 먼저 자기들이 이제 크게 하나 장만을 해서 구축을 하고 그 안에를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에 있는 이제 공간의 일부를 이제 다시 재임대해주는 이제 이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무실을 하나 구성을 하려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실제 업무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공간이 그냥 책상과 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중에는 하루 종일 근무자들이 점유하는 공간도 있고 어떤 공간은 그냥 하루에 한번 쓸까 말까 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직접 사무실을 임대를 하건 뭐 구입을 하든 해서 장만을 하면 이걸 다 이제 구축을 해야 되죠. 이런 회사들을 많이 모으면 이렇게 늘 사용하지 않는 이런 공통의 공간들은 쉐어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들어서 쉐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집중적으로 업무할 공간들을 또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공간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기 오피스를 구축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공통의 공간들, 회의실, 뭐 접견실 이런 것들을 훨씬 규모가 크게 이제 만드니까
훨씬 고급스럽게 양질의 이제 공용 공간을 또 만들어서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처음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하는 기업들이 이 위워크를 많이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비스 퀄리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기존에 큰 회사들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이 회사가 엄청 커졌어요. 국내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개 장소에서 이제 위워크 공유 오피스를 좀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가 미국에서 이게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증권거래소인데 상장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회사도 우리 보통 IT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 상장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러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 직방, 다방 이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중개해주는 플랫폼인데, 단순히 이제 매물 소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대한 일단 밸류에이션 서비스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밸류에이션 하게 하고 뭐 해서 이 부동산과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동산과 IT 기술을 접목한 이제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프롭텍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이제 영어로 real estate이지만 property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퍼티하고 이제 테크놀로지 합쳐서 이제 프롭텍이라는 말 쓰는데, 그런 프롭텍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이제 하나였죠, 질러. 이제 이 회사가 나스닥에 최초에 상장하는 날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이제 주식 발행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펀드나 리츠 같은 것들이 투자자 모집을 할 때 이제 금융 상품에서도 그런 이제 지분증권의 발행과 매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